안녕하세요. 에세나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에세나의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자 합성 달러 채권이죠. USDE와 USDTB 이것의 발행 및 상환 기능을 코퍼에 디지털 수탁 기관의 커스터디 업체인데 이 코퍼에게 도입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세나의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E와 합성 달러 채권인 미국 채권 담보의 코인인 토큰인 USDTB는 어디서 발행이 됩니까? 에세나의 블록체인에서 에세나 레저에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된 다음에 뭐 어디인가로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인 코퍼, 요 자체 커스터디 업체인데 수탁 기관이라는 건 여기에선 그냥 이 코퍼 내에서 에세나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고 코퍼 내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뭐를? USDE와 USDTB를. 그죠?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수탁시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코퍼에 자신의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수탁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여기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자도 최소 5에서 11% 주는데 요걸 내가 사다가 여기다가 수탁시켜 놓고 싶어. 혹은 요거는 한 2, 3% 되는데 이자는 작지만 안전해. 안전하기 때문에 USDTB 요거 여기다 수탁시키고 싶어. 커스터디. 그랬을 때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세나에 가서 이 발행된 거를 사다가 DX 이런 데 해갖고 지갑에 담아서 여기 와서 지갑에 또 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뭘 하면 되냐? 그냥 여기에서 코퍼에서 USD와 USDTB를 발행하라는 겁니다. 발행하고 코퍼가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수탁시키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죠. 중간에 뭐 주소를 잘못 정당을 해서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또 뭐 CX나 DX 막 이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또 해킹을 당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위험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발행하고 그 안에서 상환하고 그 안에서 수탁시키니까. 이렇게 에세나가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에세나 USD와 USDTB의 실제 사용성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거. 시장 확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다양한 형태의 필드에 다양한 형태의 체인에 에세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심 코어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에 관련된 기술이 에세나가 뛰어나다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에세나가 보여주면서 에세나의 어떤 저력, 그 다음에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전망을 보여주면서 함께 에세나의 뛰어난 기술력 같은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에세나의 실사용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에세나에 관련된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